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자, 20회 15회차가 이제 또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회차가 독식이 나면서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현실을 또 받아들이기 힘든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독식이라는 게 결과가 좀 의외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래도 한 4~5명 정도의 1등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글쎄, 하필이면 좀 독식, 저 아니면 저는 별로거든요. 제가 아니면 별로입니다. 예, 아니면 제 구독자 중에 한 명이시라면, 무조건 축하는 해드리죠. 예. 자, 아무튼,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4등 혹은 3등에 또 당첨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번 회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차 또 5개, 네, 틀렸습니다. 쾰른까지, 네. 강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주도 그렇고, 네, 성적이, 예, 계속 좋지 못하네요. 뭐, 구독자가 안 느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에, 제가 오늘 실시간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가 아닌 그 스팟에서 하겠다고 공지를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유튜브가 아닌 스팟에서 좀 실시간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한두 분이라도 좀 더 보시고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오시지 않을까 해서 공지를 올려드렸고요. 정상적으로 잘 여유 있게 잘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늘 제 하던 방식으로 이 단폴로만, 네, 결과론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 네,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영상이라도 좀 올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모른 채 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회차도 제가 영상을 지금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단순히 결과론만 말씀을 좀 드린다는 거는 저를 이해하시고 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방송을 처음 보시고 또 결과론에만 또 맞네 틀리네, 얘가 잘 보네 안 보네,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적중률이 좋지 못합니다. 제 영상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한두 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론을 낸 도출에는 이 결과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적중률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1년 넘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4등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또 단폴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단폴의 확률이 14경기를 다 맞추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확률로 놓고 보면 사실 등수에 못 들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웬만하면 좀 다폴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늘 말씀드립니다만 단폴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들을 겸해서 이렇게 좀 가져가시라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방송을 참여하시면 제가 분명히 정배지만 이변이 날 것 같은 경기, 그 이변의 포인트가 뭔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요인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명분을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보는 이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의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가 투표율 대비 이변의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이변의 경기,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변의 경기를 서로가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이변을 어찌됐든 찾아내야 1등이 의미가 있고 2등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네, 라이브로 좀 참여를 하시고 결과로는 말 그대로 결과만 네, 아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단폴픽과 혹은 투폴픽을 비교만 해보세요. 네, 비교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썩 그렇게 네 뭐 이 결과론을 가지고 운운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사실 달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뭐 이 영상 올리면서 제가 좀 또 앞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좀 또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지금 네 오늘 승무패 15회차 단폴로 1번부터 14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볼게요. 부천하고 제주입니다. 분위기는 뭐 부천이죠. 제주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이변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크던 작던 간에 제가 실시간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투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지만 단폴이라면 저는 부천의 승, 투표율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부천의 승이고, 두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과 안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좋아 보이는 경기죠. 그만큼 70% 이상, 75% 이상 받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대전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고요. 자, 도르트문트하고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요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죠. 도르트문트가 홈이니까 이길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맞대결 전적에서도 홈이 이기는 이 두 팀은 서로 홈에서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뭐 바이에른 뮌헨이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르트문트와 홈빨이 좀 분명히 강한 팀이지만 홈팬이 없는 또 지그나 이두나 파크에서의 경기는 또 어쩌면 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해서는 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좀 영파워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이 어린 선수들의 어떤 또 이 멘탈리즘이 좀 홈에서 좀 강하게 또 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도르트문트보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공수 조화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밸런스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전반기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를 4대 0으로 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잡아낸 이력이 있고, 이번 경기도 역시나 이제 중요한 이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중요한 단판인데,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원픽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해서 원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내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지우고 싶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그래도 한 폴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자, 다섯 번째 경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레버쿠젠하고 볼프스부르크인데요. 단순히 경기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이변이 일어날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단폴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의 포인트는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경기가 정말로 무승부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리뷰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한번 찍어 보는 거고요. 누가 봐도 레버쿠젠이고요. 지금 현재 레버쿠젠이 정배를 받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홈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 누가 봐도 레버쿠젠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변의 포인트를 찾아서 저는 요거를 한번 이변의 경기로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프라이부르크, 요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직전 경기에 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해서 프랑크푸르트의 이 경기력이 조금 더 프라이부르크보다는 좀 더 지기는 했지만 좀 더 파이팅이 있었고 보기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이긴 했습니다. 이 두 팀이 전반기 성적을 후반기에 따라가는 그런 또 약간 좀 희한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패턴은 패턴일 뿐이고요. 경기력만 봤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연패는 안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생각해서 프랑크푸르트 가져가고요. 메넨글라드바하고 브레멘,
네, 요 경기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포인트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풀이라면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메넨글라드바흐 승으로 가져갈 거고요. 서울 이랜드하고 안양 FC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 가져가겠습니다. K2 리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게시물에다가 먼저 스팟에서 방송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K2 리그 경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드려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있고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겠지만, 마냥 안양 FC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를 꼽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이변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거는 서울 이랜드의 승을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문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무승부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그래도 서울 이랜드의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하고 이 충남 아산, 요거 투표율은 뭐 전남 드래곤즈의 73%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저는 무승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경기력을 봤었을 때, 물론 홈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전남 드래곤즈가 유리할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충남 아산이 전 경기를 수원 FC한테 5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만, 그 경기만 보면은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대전 시티즌 경기를 봤었을 때는 만약에 전 경기가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였다면 이 정도 투표율이 안 나왔을 겁니다. 상당히 잘 싸웠거든요. 이번에 신생팀 치고는요. 저는 오히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서울 이랜드 경기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좀 운 좋은 승점 1점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경기는 충남 아산이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무승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하고 경남FC, 수원FC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가 사실 창대 창끼리의 경기입니다. 창대 창끼리의 경기. 하지만 장혁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부분, 장혁진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안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움 왕을 좀 하는 선수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 도움 3위, 그 다음에 지지난 시즌 2위, 지지난 시즌 1위 뭐 이렇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팀에서 항상 도움을 좀 매년 좀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빠진 부분이 공격력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리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은 부상에서 복귀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수원FC가 지금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FC에서 이적했었던 이시다 마사토시, 국내에서는 마사라고 소개를 되고 있고요. 이 선수도 지금 작년 안산에서도 그렇고 올해 수원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좀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안병준 선수의 요즘의 컨디션이 거의 이 원탑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아주 좀 긍정적으로 꼽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론이라는 이 외국인 선수 역시도 지금 수원에서는 작년에 치손만큼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아주 잘 적응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 여러모로 봤었을 때 이 수원FC가 경남FC에 크게 뭐 휘둘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지난번 경기 5대0 죄송합니다. 충남 아산을 상대로 5대0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경기를 좀 승리로 또 2연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경남이 이기면 할 말이 없고요. 불안해 죽겠네 진짜. 뭐 얘기만 하면 반대로 나와서. 자, 라이프치히하고 베를린입니다. 라이프치히 2승 가져가고 뭐 긴 말 안 할게요. 호펜하임하고 켈렌입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켈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차 14번 경기였죠. 이 뒤셀도르프와의 경기에서 사실은 쾰른에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마크 우트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패를 하고 2대0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88분 30초가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패배가 짙었습니다만, 그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추격골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90분이 좀 넘는 시점, 약 2분 만에 동점골까지 뽑아낸 쾰른입니다. 뭐 홈에서 이 경기력이 아무래도 원정보다는 좀 더 좋은 이 쾰른인데,
뒷심 있는 이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 또 분위기를 또 한번 타기 시작하면 레버쿠젠 못지않게 무서운 또 이런 공격력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호펜하임이 최근 들어와서도 경기력이 좀 온전치 못하고 이 공격수들이 좀 많이 부상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틀 만에 또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원정이긴 하지만 쾰른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호펜하임은 지금 계속해서 근근하게 어떻게 보면은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쾰른, 그리고 밑에까지는 쾰른, 그 다음에 살케 이렇게 조금 유로파 리그 티켓 한 장을 두고 지금 이 겨루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살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경기 쾰른이 원정이긴 하지만 별로 불리해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공교롭게도 쾰른은 쾰른대로 또 이 호펜하임은 호펜하임대로 또 이렇게 각각 무승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팀입니다. 이 호펜하임은 홈에서 무승부를 딱 한 번, 시즌 딱 한 번 했고요. 어찌됐든 요 경기는 좀 쾰른 쪽으로 조금 무게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 뒤셀도르프하고 살케 경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살케 경기 별로 못 믿어요. 아우크스부르크한테도 3대0으로 했는데 수비가 너무 헐겁다. 이 점유율만 많이 가져가면 뭐합니까? 이 공격력에 있어서도 2%가 부족하죠. 이 수비는 상대방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력이 그렇게 날카롭지도 못하는데 3실점 전부 다 수비의 어떤 판단 미스, 그리고 수비의 어떤 실책, 이 잔미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처 능력의 이 저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이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리드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찬스가 났었을 때 집중력만큼은 어제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2연승을 하겠는가? 그렇게 보기에는 파더보른이 꼴찌로서 지난번 경기의 어떤 이 무승부로 이 승점 1점을 발판 삼아서 또 한 번 요거는 좀, 무승부를 좀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강등 버프를 서서히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역시나 이제 지난 회차 때처럼 이 브레멘하고 파더보르는 이번 회차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경기 유니온 베를린하고 마인츠 공호. 마인츠 공호 별로 기대 안 됩니다. 어쩌면 마인츠 공호도 지금 강등권에 좀 가시권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강등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한 7경기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인츠가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좀 유니온 베를린이 지금 3연패 중이라서 분위기가 또 안 좋은 팀들의 대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도 아까 전에 호펜하임처럼 홈에서 가장 무승부를 안 하는 팀이 유의한 팀이 호펜하임하고 유니온 베를린이거든요. 유니온 베를린도 이제 홈이 아주 강세가 좋은 팀이고 원정하고 홈 경기력이 좀 차이가 있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쾰른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 지난번 이 베를린 더비에서 헤르타 베를린에게 4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3연패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패하진 않지 않고 홈에서 이 분위기 안 좋은 이 마인츠를 상대로 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온 베를린의 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게 경기를 개별로 풀면서 약 한 10분 앞에 서론을 빼면요 한 10분 12분 정도를 이렇게 제가 풀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 경기들 이변이 뭐 마냥 찍은 건 아니고요. 저만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만한 경기들 요거 말고도 사실은 정배이지만 요 부분을 조심하셔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한번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만 딱딱딱딱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러면 보시기는 편하시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를 분석하는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 답만 딱딱딱딱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던 길든 간에 앞에서 이제 좀 풀이를 조금 넣어서 이 영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투픽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저 이번에 또 뭐 망하겠지만, 망하겠지만, 원픽이 몇 개나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16회차 때 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이번 회차 화이팅 하시고 소액으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명한투픽이었습니다.